자, 오늘 이제 설득의 심리학 총 5번째 법칙인 그 권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위의 법칙. 권위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훨씬 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을 하면 이게 잘 먹힌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요거는 취할리는 교수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권위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 네이슨 핸드워크 핫도그 사례, 네이슨 핸드워크 핫도그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미스터 핸드워크 씨. 이 사람은 폴란드 이민자 출신입니다. 이 핸드워크 씨는 1916년에 미국의 코니 아일랜드, 이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은 뉴욕시 남쪽 해안에 있는 위락지구라고 하는데요. 이 코니 아일랜드에 정착하면서 이거 뭐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지, 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코니 아일랜드 지역에서는 그 지방의 전통 음식인 핫도그가 널리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핫도그 하나의 가격은 10센트였습니다. 핫도그를 많이 먹는구만 사람들이. 이제 네이슨 핸드워크 씨는 부인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핫도그 장사하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현재 개당 10센트에 팔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값으로 가자. 개당 5센트. 네, 부인의 음식 솜씨가 좋았고 또 좋은 재료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맛있으면서도 값싼 핫도그를 제공한다. 뭐 이라면 이거는 뭐 거의 대박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핸드워크의 핫도그 맛은 어느 모로 보나 경쟁자들의 핫도그에 비해 손색이 없었어요. 특히 진짜 쇠고기로 만든 핫도그였습니다. 자, 결과 대박 났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는 손님을 거의 끌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코니 아일랜드의 방문객들은 네이슨 핸드워크가 판매하는 핫도그의 품질을 믿지 못한 거예요. 반값이라? 반값이기 때문에 그냥 싸다 그렇게 먹겠다는 게 아니고, 뭐야 싸구려 아냐? 저거 뭔가 좀 수상해. 그리고 주인도 보니까 우리 같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폴란드에서 왔대. 이거 정체불명의 폴란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네이슨 핸드워크는 이 사업 참 잘해볼 거라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완전 팔이 날리게 된 겁니다. 고민스러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네이슨 핸드워크 씨라면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시겠습니까? 저희 핫도그 제품은 우수한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원산지가 어디고 또 그 조리하는 과정을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는 뭐 무료로 이걸 먹는 그 캠페인을 벌여서 한번 맛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핸드워크 씨는 되게 머리가 비상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그 코니 아일랜드 지방의 자기 그 위락지구 근처의 병원들에 가서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고 오히려 돈까지 주면서, 이번에 저희 가게를 오픈했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오셔서 이 핫도그를 드세요.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오실 때는 가능하면 그 휜 가운 차림에 청진기 목에 걸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휜 가운 차림에 청진기를 목에 건 채 막 달려와서 공짜라는데 또 돈까지 주는데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가게 옆에 서서 핫도그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입니까? 여러 핫도그 집이 있는데
이 네이슨 핸드워크의 이 핫도그 집 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줄지어 서서 핫도그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야, 그래도 의사들은 위생에 대해 무지 까다로울 거야. 이런 편견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줄지어 서서 네이슨 핫도그를 먹고 있다. 그러자 그동안 이 네이슨 핫도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구심, 야, 저거 좀 싸구려, 좀 정체불명하냐? 바로 그 의구심을 한꺼번에 떨쳐버릴 수가 있었죠. 네이슨 핫도그는 이 일을 계기로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외국 뉴스에 보면 핫도그 먹기 세계대회 뭐 이런 거 있죠. 빨리 먹기 대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이 그때 뭐 몇 년 연속으로 아주 말랐는데 말이죠. 아주 마른 여성이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를 몇 년 동안 1등 했던 이런 걸로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바로 그 스폰서를 하는 핫도그 회사가 네이슨 페이머스 핫도그예요. 그러니까 이때 네이슨 핸드워크 씨가 차린 이 핫도그사가 결국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슨 핸드워크 씨 이 가문은 미국으로 이주 온 그 유럽에서 이주 온 이주민들 중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 랭킹 5에 들 정도로 대박을 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이슨 핸드워크 씨는 자기가 얘기해봐야 이게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사들의 권위, 즉 위생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신경을 쓸 것 같은 의사들조차 네이슨 핫도그를 먹는다. 이 점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핫도그 품질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킨 겁니다.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일반인들의 100마디 말보다 더 빠르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권위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복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실험이 바로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실험은 한번 이번에 좀 깊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1974년도에 행해진 실험이에요. 자, 이 실험은 이제 원래 처음에 이렇게 공고를 내고 자원자를 모집했죠. 조금의 돈을 주고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실험이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어떤 징계가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기억과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였어요. 그래서 뭐 돈 조금 준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실험인 거죠. 어떤 전기 장치를 딱 해놓고 저기 이제 여기에 전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실험 참여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질문을 들은 사람이 제대로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조금씩 이 볼트를 올려가면서 징계를 주는 겁니다. 사실 이 밀그램 교수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던 연구 과제는 이겁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에게 이건 합법적인 명령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주 형식을 갖춘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얼마만큼의 고통을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부과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 사실 이제 전기 충격으로 고통을 당하는 듯한 그래서 고통을 호소한 그 사람은 사실은 동원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기는 통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은 볼트를 올릴 때마다 막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제발 그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
그 애원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를 주는 선생역을 맡은 자원자들의 3분의 2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이 전기 충격의 강도를 계속 높여 문제를 틀리면 계속 이렇게 볼트를 올리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 수준이 450볼트인데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결국 450볼트라는 최고 수준의 전기 충격을 부과했던 겁니다. 이게 전기 충격 강도가 한 300볼트쯤 되자 그 연기하는 사람들, 학습자, 연기하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제발 실험을 중단해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아주 극소수만이 그 실험을 중단했었어요. 사실 이 실험의 결과는 참 놀라운 것이 사전에 이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밀그램은 그의 동료 교수들,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예일대학, 이 양반이 예일대학 교수였는데요. 예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실험을 할 건데, 이거, 이 자원자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우리가 해도 됩니다. 하세요라고 했을 때 450볼트까지 올릴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측은 에이, 많아봐야 한 1, 2% 정도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웬걸? 아니에요. 3분의 2 이상이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험에 참여한 자원자들이 모두 성향이 좀 공격적인 이런 성향의 남자들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또 실험 참가자들이 남의 불행을 즐기는 비도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구를 해보면 이 가설들은 다 틀린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 역할을 맡은, 이렇게 그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선생 역할이라고 그랬는데요. 선생 역할을 맡은 여성 자원자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 충격을 부과했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전기 충격이 상대방한테 어떤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기 충격을 가하려고 할 때 그 실험 대상자들이 그만하세요. 저는 심장병이 있어요. 벌써 가슴이 두근거려서 정말 더 이상 실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저 그만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게끔 시켰어요. 조교들한테. 그런데 뒤에 있던 하얀 가운을 입은 이제 박사들은 그래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역을 맡은 자원자들의 6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수준의 전기 충격 450볼트에 이를 때까지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 그들을 또는 우리를 그처럼 행동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였어요.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밀그램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뭔가 합법적인 권위가 있으면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려는 의무감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실험을 통해서 상대방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전기 충격 받으면서 다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이 연구자 박사들이 자 하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라는 그 권위와 명령에 그들이 맹목적으로 따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 영어로 뭐라면 obedience to authority,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가설을 이제 밀그램 교수는 세웠죠. 즉 적절한 권위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줄줄 딸려갈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럴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실험은 또 몇 가지 약간 변형을 또 해봤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전기 충격을 주라고 지시를 하는 하얀 가운을 입은 그 박사는 이제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이제
스탑하라 그랬는데 정작 그 전기 충격을 당하는 사람이 저 괜찮으니까 계속 해도 됩니다. 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다 중단했다는 거죠. 즉 뒤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하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 전기 충격 당하는 사람이 너 진짜 괜찮습니다 더 올리세요 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전기 충격을 주는 본인 스스로도 이게 되게 찜찜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그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금방 손을 떼버린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두 가운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은 계속하세요. 한 사람은 그만두세요.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는 그 전기 충격을 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의 가운을 입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어느 한쪽이 높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누가 높은지 도저히 알아내지 못할 때에는 그 자원봉사자는 그의 본능적 판단에 따라서 전기 충격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갈등 상황을 주지 않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쭉쭉 진행을 해왔다는데 참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밀그램 교수가 이 실험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에 있어요. 독일의 나치가 지배하던 당시 독일인들 어떻게 그 많은 무고한 유태인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죽일 수가 있었는가를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또라이 인정. 그 다음에 히틀러를 정말 추종하는 그 위에 그 간부들도 또라이임을 인정. 그런데 그 밑에 수많은 독일 병사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음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 양식이 있는 그런 독일군 장교나 병사들이 왜 그런 일에 그냥 순응했을까? 그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 실험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밀그램 교수는 이 실험을 미국에서 한번 실험해보고 이제 독일에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밀그램 교수가 생각할 때는 독일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복종에 대한 개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최상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한번 딱 실험을 해본 이후에 그는 굳이 독일까지 갈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복종의 힘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독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이 이제 그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인간들은 이런 권위에 복종을 하는가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찰리니 교수의 책의 강점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좀 더 심오한 고찰로 들어가는데요. 찰리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 자체는 이 다단계의 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다단계의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 어떤 권위라는 그 툴 자체, 그 도구 자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혜택을 부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이런 권위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자원의 생산, 교환, 그리고 방어에 필요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구조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런 권위의 체계를 갖는다. 권위의 체계를 갖는다라는 이것에 대한 정반대 개념은 무정부 상태예요. 아나키, 무정부 상태. 자, 그런데 무정부 상태일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 아무런 문화적 혜택도 얻지 못합니다. 너무 삶이 야만적이겠죠. 그래서 그 사회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 무정부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옛날 학교 시간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무정부 상태에 질서가 없고 어떤 체계와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런 사회는
이 완전히 그 이제 속칭 아사리판이고 말이지. 제대로 이 체계가 안 잡힌다. 이것 자체가 악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적절한 권위에 복종하는 게 이게 옳은 거고, 이 불복종, 속칭 개기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일단 어릴 때는 부모의 교육, 그 다음에 학생 때는 학교 교육,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법률적, 군대적, 정치적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첫 번째 장이가 창세기에서도 하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 낙원을 상실하고 그 뒤로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구약 성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정말 어렵게 낳은 둘째 아들 이삭을 그냥 죽여라. 제단에 바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외아들인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그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하죠. 근데 칼을 꽂으려 할 때 천사가 짠 흥당해서 아니네, 한번 시험해 봤네. 이제 요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꽂아서 죽으려 하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요 장면은 그 성화, 그러니까 이런 성스러운 그림, 화가들의 그림에 아주 18번처럼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이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결정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그의 하느님의 그 복종심에 대한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은 결국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또 밀그램 교수의 실험에 참여한 자원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문화가 이 권위에 복종하는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를, 또 그것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크게 두고 있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상 우리는 이 권위자의 명령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게 정말 정당한 명령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권위에 대한 복종은 거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밀그램이 밝혔듯이요, 이 우리가 권위자의 명령의 순응 그대로 따르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혜택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렸을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우리는 보상을 받죠. 하지만 그걸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징계를 받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어떤 징계와 보상 체계, 권위를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찰리네 교수 책에 보면은 이런 권위에 대한 압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파트가 전문 분야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 사실 건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이 당연히 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의견에 존경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잘못된 처방을 내릴 그런 실험을 해봐도 간호사들조차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이랬으니까 뭐 당연히 알아서 하셨겠지라고 하고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이제 그런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적인 집단일수록 이 명령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또 재밌는 얘기가 이런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은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래요. 이 원숭이 사회에서도 그 원숭이 사회의 어떤 그룹의 어떤 방법을 가르치려 할 때 제일 먼저 대장 원숭이한테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빠른데 그 반대 방향은 반대로, 즉 하위 원숭이에게 그런 방식을 먼저 가르쳐 봐야 이게 전파 속도가 되게 느리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로 1970년 아드리라는 사람이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일본 원숭이들에게 새로운 음식 맛을 들이는 실험을 했답니다. 그 원숭이 사회 계급의 제일 하단에 위치한 어린 원숭이에게 제일 먼저 카라멜 맛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애들부터 카라멜 맛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그 맛이 상위 계급까지 보급되는 과정은 대단히 느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에도 겨우 한 절반 정도만이 그 맛을 받아들였고, 그 원숭이 집단의 지도층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 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다른 그룹에는 어떻게 했느냐? 대장에게 제일 먼저 밀가루 음식을 먹게 해봤어요. 놀라운 것은 그 전에 밀가루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던 이 원숭이들인데도 불과 4시간 만에 집단 전체가 그 먹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요 농구 얘기 나오네요. 좀 이제 이 책 자체가 좀 오래된 책이라서, 자, 이와 흡사한 일이 1995년 시카고 불스 농구팀에서도 일어났다. 1995년 시카고 불스. 제가 이때 군법무관 할 때인데, 이때 제가 좀 NBA에 좀 미쳐 있었었죠. 왜냐? 그때 바로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단이 현역으로 뛸 때였거든요. 마이클 조단의 현역 때 뛰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참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자, 팀의 주장이자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단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초콜릿바 이름이 이제 에너지 부스터라는 이 초콜릿바를 3개씩 먹기 시작했대요. 자, 이때 팀의 예비 선수였던 스티브 커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마이클 조단이 먹기 전에는 저 같은 예비 후보나 또 다른 후보인 BJ 암스트롱, 우리 둘만 이걸 먹었거든요. 근데 마이클이 먹은 이후에는 모두들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스티브 커. 이 스티브 커가 그 시카고 불스 이 농구 경기 볼 때 보면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3점 슛을 정말 잘 쏘는 슈팅 가드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은 맞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테판 커리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지금 헤드 코치로 있죠. 그래서 우승도 여러 번 하고 되게 성실한 후보로 뛰었던 이 스티브 커가 지금은 아주 스타 감독이 되는데, 하여튼 이 얘기 그거잖아요. 에너지 부스트라는 초콜릿바가 되게 좋은데 이게 사실 그냥 후보 선수들끼리 먹을 때는 시카고 불스의 스타들이 아무도 안 먹다가 탑 스타인 마이클 조단이 먹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다 따라 먹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권위의 법칙은 우리가 얼핏 생각에 뭐 그렇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권위의 법칙에 대한 그 대표적인 실험인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그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그 전기 충격을 주는 그 실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이어서 제가 또 권위의 법칙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